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뉴욕 증시는 또다시 이 부양책이 벽에 봉착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양책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도 너무 신날 수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의회에서 타협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들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부양책이 과연 연말에 타결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제시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36% 내렸고요. S&P 지수 0.8%, 나스닥 지수 1.94% 하락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이날 나스닥 지수 낙폭이 아주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의회 부양책과 관련된 부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이날 이제 페이스북에 반독점 관련 소송이 걸렸다는 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았던 이 부양책, 여러분도 이제 막 지겨우시죠? 근데 왜 또 다른 벽에 다시 봉착하는 것인지 이제 CNBC가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요. 그걸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방금 설명한 그대로의 제목이고요. COVID relief talks hit another wall as Congress runs short on time to send help.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 벽에 봉착했다 이런 제목이죠. 이제 수요일 afternoon 오후까지 기준으로 이 협상을 타결되게 막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타결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몇 달째 의회가 부양책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일단 계속 전해드렸던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이 9,080억 달러 부양책 내용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용을 지지하겠다. 이것을 바탕으로 부양책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비즈니스랑 학교가 코로나 관련 책임이 있을 경우 이런 책임을 면제해주는 책임 면제법 그리고 요걸 이제 공화당이 원하는 거죠. 반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지역 그리고 주정부 부양책 요 두 개의 항목에서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그 부양책을 거절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또 다른 부양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9,160억 달러 규모의 이 부양책 패키지를 제안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미국인들에게 6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 하지만 이 실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이 부양책에는 실업급여가 이제 300불씩 매주 지급이 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서서 이제 상원의 공화당 미치 맥코넬이 어떤 말을 했냐면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그 state and local aid, 지역 정부, 주정부 지원에 대해서 포기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 기업과 대학들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 조항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펠로시와 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안에 대해서 매우 반갑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많은 주에서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을 해고하는 등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정부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CNBC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과연 이제 이 부양책이 통과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제 수요일 오후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상황까지만 봤을 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1,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실업보험이 완전히 종료돼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렌트 같은 거 못 내는 사람들 이제 추방하지 못하게 보호해 놨던 그런 유예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올해 말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쫓겨날 수 있는 그런 퇴거 방지 이게 끝나기 때문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민주당 위원들이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더 시간이 지연될수록 죄가 없는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이제 그 실업보험을 종료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협상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의 아니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실업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CNBC가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 내 하루 코로나 감염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병원들도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고용시장도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시간을 연장해서 이제 뭐 가버먼트 펀딩 시간을 일주일 연장해서 12월 18일까지 어쨌든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예산안과 함께 이 코로나 부양책이 12월 18일 전에는 어떻게든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뭐 통과가 안 되든지 이 전에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상원 의원인 딕 덜비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어떻게 이제 1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업보험이 종료될 것이라는 걸 아는데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연휴를 보낼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거는 이 미국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양책에는 $1200 이 현금 지급안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없는 부양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니 샌더스 위원의 발언을 보시면요. 자, 버니 샌더스가 이제 이날 뭐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워싱턴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사용한다. 그리고 뭐 억만장자들에게 세금 휴식을 줄 때도 셀 수 없는 돈을 사용하고 기업들의 웰페어, 복지를 위해서도 이런 돈을 사용한다. 그런데 지금 When children are going hungry in America today, 지금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Suddenly we don't have enough money? 갑자기 돈이 없다고? That's crap, that's wrong.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모두가 예측했던 것처럼 부양책은 시원한 소식이 들려오려면 조금 더 어쨌든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이날 시장이 하락한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미국의 FTC와 48개 주 검찰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이제 이 FTC와 검찰들의 의견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이 반독점 이 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송을 건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페이스북의 주가도 1.93% 내렸고 전반적인 기술주 끌어내렸는데요. 애플 1.09% 내렸고 테슬라도 이날에는 6.99%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캐나다가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 둘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시작이 됐었죠. 알레르기 반응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접종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뭐 이 소식 자체가 전반적인 백신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도어대시인데요. 도어대시는 이 배달 앱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이 너무 잘 돼 있지만 미국은 이제 요즘 들어 좀 그래도 배달 이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도 몇 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도어대시 유명한 이제 수수료를 받고 배달을 대신해주는 그런 어플인데 공모가 대비 78% 상승한 $182로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한국 배달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배달하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항상 이제 뭐 15불 이상 안 시키면 그 수수료가 또 붙고 이제 배달하시는 분에게 팁도 드려야 되고 배달비가 거의 10불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배달이 옛날에는 이제 한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어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좀 프로모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음식점 가서 픽업하기도 찝찝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배달 많이 시켜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럼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바이탈 놀리지의 아담 크리스토플리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미국 부양책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다. 하지만 의회는 이제
새로운 절충안을 만들 시간이 이제 12월 18일까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5주의 시간이 더 주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전해드린 그대로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안 좋지만 어쨌든 18일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루스홀드 그룹의 짐 폴슨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이날 하락에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자, COVID is raging and still no stimulus package. 코로나는 폭증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부양책 패키지가 없다고 never mind 신경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with vaccinations already underway 백신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연휴 시즌 내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